테슬라도 많은 부분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유럽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세웠고요 이미. 아마 향후에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안티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유럽 영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K 배터리한테는 유리한 국면이죠. 물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다가 아마 생산을 하게 될 건데 유럽에서 만들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갑니다. 인건비 때문에. 운송비부터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때는 기술력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됩니다. 실제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국 전기차 비아디가 우리나라에 상륙했잖아요. 좀 팔릴까요? 네. 이미 뭐 중국 전기차들 유럽이나 동남아에서는 시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고 이분은 중국 전기차가 테슬라를 이미 따라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비아디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네, 비아디 이렇게 네. 비아디 우리나라에서 좀 팔릴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정한 수량만큼은 네. 팔릴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그 비아디가 뭐 글로벌리 많이 팔기 때문에 국내는 일단 지금 좀 시작하는 단계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산업에 큰 영향은 당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먹히는 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 네. 전략적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좀 빨리 네. 우리 차기 정부가 이제 그거를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전기차는 저가와 퀄리티를 무기로 해서 네. 전 세계 곳곳을 지금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화벽을 세우지 않으면 국내 시장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 팔아봤더니 이게 되겠다 싶으면 네. 확 밀어붙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초기에는 지금 이제 중저가 모델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뭐 워낙 많은 그 브랜드들 이제 BYD가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확산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BYD 대리점들이. 네, 그래서 네. 대전역 옆에 갔더니 네. 저 뭐지? 이거 네. 비아디 저 대리점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중국의 이제 풍부한 보조금, 낮은 인력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도 워낙 싸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동일한 그 선상에서 경쟁을 하면 어떤 기업도 그래요. 중국의 전기차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시장 전망, 전기차 시장 전망 작년 10월에 내셨던데 네. 지금 2월 끝나가잖아요. 네. 이사님 보시기에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은 전망이 맞았고 어떤 것들은 좀 달리 간다. 네.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거의 한 2년 만에 전기차 비율을 매도해서 이제 매수로 바꾸면서 네.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전망이 지금 뭐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가고 있고 1월달 전기차 판매가 나왔는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순수 전기차 판매는 매우 좋았고요. 네. 다만 이제 유럽은 제 생각보다 훨씬 좀 더 좋았고 더 좋았고 네. 미국은 제 생각보다도 좀 작긴 했는데 유럽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보다 전기차 판매가 2배 정도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 훨씬 더 좋은 게 국내 업체들한테는 전체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지금 그 리포트 한번 네. 보여주시면 이 우측 차트가 이제 유럽의 월별 전기차 판매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조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최종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거 나오기 전이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기차 판매가 20%가 넘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순수 전기차 그리고 PHV를 합친 거거든요. 우리 업체들한테 훨씬 더 민감도가 높은 것은 순수 전기차입니다. 네. BEV. 근데 BEV는 순수 전기차는 전년 대비해서 37%나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증가세를 보인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 효과로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집계하는 국가가 이제 31개 국가인데 31개 국가에서
프랑스가 비슷한 걸 제외하면 네. 나머지 감소한 국가는 굉장히 차가 작게 팔리는 국가들이었고요. 그 나머지는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로서 제가 파악한 바는 일단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네. 올해부터 이제 강화되거든요. 그 효과 때문에 작년 연말까지는 이제 판매 신경을 안 쓰던 완성차 업체들이 올 1월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올해 이제 벌금을 작게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판매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뭐 바뀔 요인은 없는데 지금 이제 중요 분기점으로 보는 게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네. EU에서 자동차에 대한 제한 지원책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어렵거든요. 네.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체적인 소비 이슈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 전기차의 침투가 커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잘 안 팔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책을 내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뭐 지원책의 흐름은 두 가지로 가고 있어요. 네. 한 가지는 이제 규제를 좀 낮춰주자. 그러니까 CO2 규제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데 네. 그 벌금을 일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한 뭐 몇 년 연납을 한다든지 네. 조금씩 이제 낮춰서 이렇게 해주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이 전기차가 적게 팔리는 거다 보니까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EU 전체의 보조금은 없거든요. 그걸 도입하자. 또는 이제 기업들이 보유한 차량, 네.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 의무 비율 제도를 도입하자. 뭐 이런 지금 유들이 막 이제 제안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조금 좀 줄이지 않았었어요? 이유는 전기차는 전체의 보조금은 없었고요. 네. 국가별 보조금이 다 있었죠. 네, 네, 근데 네. 웬만한 국가들이 다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없어지거나 줄거나 하면서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때 왜 줄였어요? 그게 이제 뭐 국가마다 다 다른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던 펀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로나 관련된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만든 펀드에서 일시적으로 차용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데서 이걸 만들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이 그래서 아예 딱 끊어져 버렸어요. 아, 저는 잘못 알았군요. 예를 들어 이거 보조금만 줬더니 중국차만 잔뜩 팔리더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프랑스 같은 케이스는 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CO2 배출의 이 풋프린트 네. 얼마나 CO2 배출하는가를 갖다가 보조금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조금 낮춰버렸어요.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들은.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이 낮춰준 케이스도 있죠. 국가마다 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유럽의 보조금은 대부분 다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져 있는 풋프린트라는 상태입니다. 게 얼마나 멀리서 왔느냐. 그렇죠. 뭐 이게 네. 뭐 부품이나 이런 거 조달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그 장벽을 세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지지난해에는 굉장히 둔화됐고 네.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업체들이 유럽 시장 점유율이 많을 때는 70%였거든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네, 네, 네. 근데 뭐 50%까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네. 판매까지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부진은 유럽 시장부터 시작이 아주 크게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처음에는 서두에는 네. 보조금 줄이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보통 나라별로 다르겠지만은 유럽은 그 브랜드별로는 크게 보면은 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벤츠나 BMW도 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별 뭐 어떤 유럽에서 판매량을 보면 판매량, 비중을 보면, 판매 비중을 보면요. 나라별로 뭐 당연히 유럽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아, 많은데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이 침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요. 테슬라도 심지어 근데 테슬라도 네. 유럽에 팔리는 차들의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이 중국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유럽도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무역 장벽을 세웠고요, 이미. 네. 세웠고 아마 향후에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어저께 독일 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독일에서 이제 3년 만에 다시 이제 보수 정권이 탈환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단독 정권은 안 되고요.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 CDU 기민당입니다. 네. 기민당의 이제 당수가 총리가 될 것인데 그 기민당 당수는 기존의 기민당의 뭐 메르켈이라든지 또는 사민당의 숄츠라든지 전임 총리들하고는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중국에 대해서는 좀 안티하는 그래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자기 기업들을 보호하는 유럽 영내에 있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독일이 좀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K 배터리한테는 유리한 국면이죠. 물론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시장에다가 아마 생산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격차가 줄어들죠. 코스트의 격차가 지금처럼 싼 중국에서 만들어서 바로 그 전기차에 장착해 가지고 가는 거면 우리 업체들이 피해가 큰데 유럽에서 만들게 되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죠. 뭐 인건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운송비부터 많은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때는 이제 기술력으로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밀려드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배리어를 세운다면 관세 이미 세웠습니다. 이미 이미 세웠습니다. 합니까? 그게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한 몇 달 돼가지고 많이 그러면 받은 데는 한 30, 거의 40% 육박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중국은 사실은 그 정도 관세라도 수출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이익이 거의 안 남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WTA 제소하고 서로 지금 막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은 만약에 이번 독일 총선에서 기존과 같은 3인당이 일당이 그대로 유지를 했다면 아마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협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정 수준의 쿼터를 도입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입이 됐을 건데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물 건너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이제 조금 더 경쟁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들이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도 생기는 최소한 독일에서는 뭐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비슷하게 가겠네요.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CDU라는 정당 자체가 EU 가장 큰 당인 EPP라는 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 EPP의 핵심이에요. 뭐 폰데르라이언 집행위원장도 CDU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개가 이제 이 싱크로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SPD 3인당이 이제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싱크로가 좀 엇박자가 많이 났었죠.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아마 합치가 되면서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쨌든 좀 안티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중국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미 미국 들어갈 때는 100%인가 그렇죠? 관세. 미국은 100%는 아니고요. 그렇죠. 100%. 차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배터리가 50%. 네네. 차는 그렇고 배터리는 28.4%인데요. 트럼프가 10% 보편 관세를 때렸기 때문에 38.4%가 최대 관세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미국으로는 사실상 어려워졌고 동남아와 유럽 시장에 집중할 것이다. 중국 전기차가 BRD 등을 통해서. 근데 유럽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관세 장벽 등 배리어를 빠르게 세울 것이다. 세우고 있고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 배터리가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생존에 그런 이제 그 활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만약에 이걸 풀어놓는다고 하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조기업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건 단연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산업이든지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난 2년 전에 뭐 기자님은 아마 그때는 이제 뭐 방송국에 계셔서 많이 모르시겠지만 지난 2년 전에 한국에 엄청난 배터리 투자 열풍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반대쪽이었고 왜냐하면
너무 버블이다 이거는. 네, 네. 좀 보수적인 네, 관점이셨고. 관점이었고 뭐 또 일부 유튜브 뭐부터 시작해서 네, 네. 했던 이유가 네. 가장 그 중요한 차이점이 그거였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 배터리 쪽에 계속 좋다는 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중국은 상대도 안 되는 국가다.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네. 한국이 단연 앞서 있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아마 다른 얘기를 못 할 점유율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미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주가가 저렇게 급락을 한 모습을 이제 봤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지난 2년 동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저런 침투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한테는 장벽을 쌓아야 된다. 이런 이제 인식이 뚜렷해졌고 그게 이제 트럼프의 당선 네. 그리고 이번에 독일의 CDU의 재집권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 차례 더 이제 더 확인이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중국과 자꾸 이렇게 장벽이 생기면 특히 이제 관세 장벽이 생기면 네. 특히 미국 지금 말씀하시는 유럽 결국은 이제 중국 배터리 쓰지 않으면 우리께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관세 정책이 배터리 분야에 한해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그 관세 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은 안 좋죠. 네. 뭐 해당 국가 어떤 국가한테도 이익이 되는 건 없고 코스트는 올라가고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뭐 그게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를 않고 수요도 예전보다 못할 수가 있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자동차라는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한테는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의 생산 밸류 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뿌렸잖아요. 네. 거기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게 한국 업체고 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게 한국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IRA가 도입된 이후에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 집계를 내보면 거의 1,100억 달러 정도의 외자가 투자가 됐어요. 네. 그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3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국가로는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투자 금액의 한 거의 80% 가까이가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에 투자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 내에 어쨌든 영내에서 생산하는 구조들이 전기차는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편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 민감도를 계산을 해봤을 때는 전기차가 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미 거죠. 안에서 만드니까. 이미 안에서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도 보조금을 주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점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배터리는. 우리 배터리가 그 네. 주역이에요. 네. 우리 배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그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네. 국가별로 보면 한국, 일본이에요. 한국, 일본이고 중국 업체가 일부 있긴 한데 이 업체는 사실은 앞으로는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죠. 트럼프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지금 네.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 측면에서는 이미 그 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네. 미국이 이제 관세장 부형을 세워도 안에서 만들어서 수출한다면 네.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게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면 사실 우리 경제에 득되는 건 그만큼 물론 득은 되지만 네.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굉장히 그게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 뭐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라 뭐. 네. 기업들은 상관없습니다. 네. 기업들은 상관없는데 우리 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수출해서 팔려야 되는 물량들이 다 이제 현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기 정부는 뭐 누가든 차기 정부가 만약에 있다면 네. 누가 되든 지금 여든 야든 국내의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 생산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법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네. 이미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관련된
세액공제 관련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이런 네.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그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네.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지금 법안을 이미 준비 중인 한국판 것 IRA예요. 같고요. 한국판 IRA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도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보조금 많이 줄 테니까 가지 마라. 그럼요. 그러니까 국내 생산을 활성화해서 네. 국내가 사실은 작다고 하면 작은 시장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자동차를 보면 연간 한 140에서 50만 대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는 국가이고요. 네. 모든 경제권이라든지 전력 생산이라든지 뭐 모든 반도체라든지 따지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까지의 스테이지로 보면 우리 업체들의 그러니까 국내 수요를 확대를 네. 해서 네.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상당 부분 우리 기업들한테 기대 언덕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을 국내가 전체 자동차 시장이 150만 대로 보면 전기차를 우리가 국내에서 국내 수요만 50만 대, 100만 대 못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죠. 노르웨이는 자기가 하나도 만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의 모든 자동차 시장은 다 전기차 100%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그렇게 수요를 국내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승수 효과가 크죠. 그게 늘 궁금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 아니에요? 큰아들이 미국 가면 훨씬 더 글로벌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많이 투자해 놓은 큰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면 물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보다는 작지만 네. 적게 팔아도 우리 시장도 그렇게 적지 않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경제에 주는 혜택은 그 편익은 훨씬 큰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파는 승수 효과가 것보다. 매우 크죠. 그러면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네. 나가서 미국에 관세 장벽 뚫고 가서 거기 투자해서 거기서도 성공해라 이걸 기원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진짜 지원할 일은 안에서 공장 만들고 안에서 팔아서 안에서 고용해라 이거 그렇습니다.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게 그게 글로벌 대세죠. 네. IRA가 그렇잖아요. 네, 네, 네. EU는 뭐 그 그린딜 네. 거의 두 개가 다 동일하게 거의 1조 달러씩을 쓰는 안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기업들만 막 유럽, 미국으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국내 공장이 비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시점이고요. 네. 다행히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부분들에 그래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빠르게 정체가 되면 국내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좀 지금 좀 네. 어려운 기업들한테 저도 도움이 되고 고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52시간 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럼요. 네. 52시간보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다시 앞서 이제 우리 반도체가 미국이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이미 많이 미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배터리. 네, 배터리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인데 전기차 수요가 2023년에 이제 미국과 유럽만 합산한다면 네. 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확 줄었어요. 네, 확 줄었죠. 네, 그거는 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될 건지 수요 네. 측면에서 봐주신다면.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IRA 보조금이 계속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족했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부진입니다. 테슬라가 고성장을 계속 해왔는데 네. 작년부터 판매가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죠. 네. 브랜드들이 이제 올드했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차종이 작았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고요. 그 상황은 올해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한국 업체들이 주로 많이 납품하는 난 테슬라,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차종들은 작년에도 판매가 좋았습니다. 30% 이상 판매가 증가를 그래요? 했고요. 그런데 워낙 테슬라 비중이 테슬라가 커서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랬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유럽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판매가 좋다 하더라도 유럽이 망가지니까 우리 업체들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올해는 어쨌든
현재 테슬라가 얘기한 올해 테슬라가 뭐 판매를 20-30% 증가시키겠다고 네,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가 모델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도 현재까지는 1월달 출시를 판매를 보면 비테슬라의 판매는 좋습니다. 네. 네, 좋기 때문에 올해 저희는 테슬라가 잘하면은 한 25% 정도 성장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못한다. 그러면 20% 언더로 판매는 증가하겠지만 네. 한국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다. 예, 한국 업체들은 괜찮을 것이다. K 배터리의 수요 쪽, 미국 쪽은 괜찮을 것이다 보고 네. 있고요.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축소예요. 보조금 때문에 그 민감도가 높은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 유럽이.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제 국면에 있었는데 네. 보조금을 낮춰 보니까 판매가 확 냉각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조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CO2 규제가 확 확대가 되거든요. 네. 15%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작년도에는 사실은 전기차를 막 죽자살자 팔아봤자 뭐 자기들이 내는 이 벌금이나 이런 데 영향이 크게 크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좀 한 거예요. 기왕 팔 거면 올해 그렇죠. 팔자. 올해부터 팔죠.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딱 마켓을 열자마자 갑자기 판매 증가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럽은 저는 원래 한 6% 정도 봤었는데 1월 달에 지금 순수 전기차가 37% 증가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올해 유럽은 더 판매가 될 1월 달에 가능성이 전년 높다고. 대비 37%요? 37% 순수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막연히 시장 수요가 늘었다기보다는 분명히 그런 정책적인 게 그럼요. 작용했겠네요. 갑자기 왜냐면 어떻게 거의 그런 모든 국가들에서 다 이제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규제가 세지니까 그렇죠. 올해 네. 팔자. 네. 그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면 올해 유럽에서 전기차는 상당히 네. 호전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이제 조금 저희한테 좋은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네. ESS. 예.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뭐 전기차 배터리도 있지만 ESS 시장도 네. 동일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 규모가 작았었어요. 작아서 사실은 전기차를 파는 게 중요하지 ESS는 그냥 부업이다 할 정도로 작았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그 시장이거든요. 점프를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거의 21년 이전에는 1년에 몇 기가 설치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10기가대로 올라섰고 작년에는 거의 뭐 40기가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섰거든요. 근데 2030년도에는 최소한 뭐 70기가 가까이 네. 와트아워 정도로 될 거라고 보는데 70기가 와트아워면은 70kWh짜리 전기차가 100만 대 팔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 이제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시장에 원래는 사실은 시장 규모가 작았을 때는 전부 한국 배터리를 썼습니다. 네. 한국 배터리를 썼는데 이제 중국이 저 시장을 다 잠식을 해버린 거죠. 태양광까지. 그러니까 태양광에 연계되는 네. ESS 네, 네, 네.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이 커져도 K 배터리한테 혜택을 못 갔던 거죠. 혜택이. 근데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메커니즘이 좀 바뀝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 말기 때 그 관세를 이제 부과를 했고 ESS는 근데 내년부터 적용이에요. 네. 그게 이제 28.4%가 최대치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한 번 더 관세를 올해 보편 관세를 매겼잖아요. 네. 그래서 38.4%의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내년부터는 ESS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이제 중국산 저가 배터리, LFP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배터리와 한국이 지금 주로 많이 만드는 삼원계 배터리, 네. 배터리의 가격 격차가 확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서 거의 뭐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하면 중국에서 수입해 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최근에 미국에다가
ESS 라인을 ESS용 배터리 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관세 장법이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데미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않고 이제 맥락. 도움이 오히려 네.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제가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그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그러니까 작은 전기차 업체들의 배터리는 우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큰 시장을 잡으려면 테슬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네. 중국 배터리들이 이렇게 관세 장벽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더 잃는다면 그럼 그 다음으로 갈 건 우리 배터리가 다음 순위 아니에요? 테슬라가 쓸 수 있는 건? 그건 어떻습니까? 저도 그거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이원화를 하겠죠. 테슬라가 지금 이제 배터리를 주로 이제 중국 업체들 CATL하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제 파나소닉 의존도가 큽니다. 의존도가 큰데 미국에서 어쨌든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이제 올해도 한 28.4%가 부과되고 내년도 38.4%죠. 전기차 쪽에서는 올해도 이제 부과가 되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영내에서 그 아웃소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점점. 네. 그러면 이제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들도 아마 일정 부분 그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은 그동안은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저가용 LFP 배터리 시장을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빨리 우리가 좀 더 캐치업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그 라인을 까는 계획들이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우리 업체들도. 그래서 그걸 좀 더 빨리 해서 어필을 해서 이제 뺏어 와야죠.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야기하셨고 유럽 시장 말고 미국 시장은 이제 테슬라가 살아나야 이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네. 근데 보조금 축소하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보조금 축소의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긴 할 것 같아요. 하도 여러 번이요. 네, 뭐 네. 아마도 뭐 줄이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할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폐지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좀 효과는 다르고요. 그리고 구매 보조금 말고 그 배터리 생산해 주는 AMPC라는 생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네. 그 보조금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공정세액 공제 네, AMPC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또 이제 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은 영향이 훨씬 더 크죠. 네. 워낙 많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으니까. 근데 현재까지로는 트럼프 정부가 이제 마가의 그 입장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라는 것이 일관된 그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사실은 마가의 대원칙과 맞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AMPC는 사실은 뭐 크게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좀 중론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면 나 전기차 안 팔아. 그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기가 지금은 좀 어려운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구매 보조금을 없앴고요. 없앤 게 아니고 이제 페이스아웃이 됐는데 이걸 부활을 안 시켰어요. 트럼프 정부가. 네. 그다음에 연비 규제를 똑같이 이제 거의 무력화시켰고요. 근데 그때는 전기차 판매가 그래서 역성장을 했습니다. 2년간이나 역성장을 했는데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게 그때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한 기업이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GM이 약간 하려고 하다가 그냥 뭐 흐지부지 네. 안 하면서 이제 넘어갔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지난 한 4, 5년 동안 투자가 된 전기차와 배터리와 관련된 투자 규모가 3천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네. 천문학적인 400조. 네. 천문학적인 돈이 이미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시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손실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네, 고정비 네, 때문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7,500불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업체들이 많이 팔기 위해서 자기가 좀 자기의 마진을 희생을 시킬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으로 그
축소는 좀 되겠지만 완전히 시장이 예전처럼 뭐 역성장을 하거나 이렇게 갈 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가 전기차 시장 꽉 잡고 있는 BY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으로 진출은 사실상 시장 점유율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뭐 다 팔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네, 100%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가격이 전기차는 쉽게 말해 가격이 2배가 되는 거죠. 예, 지금도 뭐 없죠. 네. 예, BYD가 지금도 이제 팔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뭐 미국으로는 그러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전기차 시장 하면 동남아나 유럽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게 거기는 이렇게 저가, 중저가라고 합니까? 보급형이라고 표현합니까? 보통? 네. 그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D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엄청나게 GM의 볼트 같은 거 있겠네요. 그건 아직 조금 팔리죠? 많이 팔리나요? 아니요, 볼트가 제일 베스트셀링 전기차죠. 그래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중단이 됐고요, 생산이. 네. 올해 아마 말 또는 내년 초에 뉴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저가 전기차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테슬라가 저가 라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테슬라도 사실은 올 하반기쯤에 네. 저가 전기차를 내놓겠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아직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됐고 지금 기자님 이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런 점,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가 네. 유지하는 주요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제대로 온 것은 중국밖에 없어요. 네. 중국은 그러니까. 판매의 50%가 전기차인데 저가 전기차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거의 대부분 다 중고가 전기차 시장입니다. 네. 근데 유럽도 올해부터 CO2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25,000유로 이하의 중저가 전기차들이 지금 올해 열 몇 종이 들어옵니다. 12종, 3종 정도 들어오고요. 네. 작년 4분기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이제 저가 모델들이 계속 들어와요. 테슬라 아까 얘기를 했었고요. GM 볼트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고가이던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는 이런 그 브랜드들도 네. 내년부터 지금 팔리는 그 보다 한 2, 3만 불 낮은 중가의 차들을 갖다가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전기차 하면 뭐 테슬라 등장할 때부터 전기차가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7천만 원, 9천만 원.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BYD를 중심으로 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계속 이제 그게 늘어나는 와중에 있고 네. 이제 유럽과 미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런 중가 차들 또는 중저가 차들이 이제 막 시장에 한두 개씩 들어오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장을 아직 이제 성장 초기 국면이라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도지를 맡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보조금을 계속 이야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 뭐 2인자도 아니고 1.5인자라고 어느 신문이 썼더군요. 앨런 머스크 머릿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보조금은 분명하게 폐지할 겁니다라고 말하면 머스크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속으로? 그거를 자기는 감내한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죠. 우리한테 보조금이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앞서 있고 네. 자기들이 이 전기차 판매에 따르는 이익을 내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서 전기차 시장이 어려워지면 경쟁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화된다. 뭐 이론적으로 맞는데 머스크가 놓친 건지 알면서도 뭐 그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이제 초기 시장이고 글로벌리도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 혼자 우뚝 서 있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우뚝 선 이유는 차를 잘 만들기 때문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파이오니어다. 이 사람은 깨끗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가장 많이 파는 그런 이제 클린 컴퍼니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네. 이미지에 따라서 아주
테슬라에 굉장히 끈끈하게 낙인이 된 그런 독보적인 소비자들이 사실은 테슬라의 수요를 받쳐줘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런 추종 또는 유럽에서 뭐 AFD라든지 이런 극우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유럽 곳곳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스크와 테슬라가 그 떠나가는 소비자들보다 자기가 보수화가 됐기 때문에 보수에서 늘어나는 소비자들이 네. 더 많아지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판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죠. 스티커 봤어요. 제가 SNS에서 네네. 번호판에 네. 머스크 미치기 전에 산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예. 사람들이 테슬라 타고 다니면 특히 진보 진영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죠. 너가 지금 테슬라 살 때야 친구들이 이런 말 농담을 할 테니까 네. 스티커 뒤에다가 뭐 머스크 미치기 전에 산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뭐 걸. 그것과는 또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네. 아직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테크 컴퍼니, 네.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전기차가 조금 안 팔려도 돼. 그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라든지 그에 따른 이제 상업화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제 생각은 물론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미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에서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전 세계 모든 완성차 업체들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전기차 판매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그건 좀 시험을 받아봐야 되는 그런 어느 시점인 것 기업도 같습니다. 영원히 1등을 할 수 없지만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차 시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독점성이 상당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해 벌써 팔린 대수로 하면은 중국차가 더 많이 팔렸다면서요. 그럼요. 이제는 판매 대수로 따지면 네. 뭐 테슬라와 BYD는 뭐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올해 또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매출 규모로 판매되는 매출 규모로 따지면 BYD와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매출 전망하세요? 규모로 보면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단기적으로나 또는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네, 네. 판매 단가를 감안을 하면은 매출 규모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는 안 날 거예요. 따라 잡힌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역전당하죠. BYD가 훨씬 더 앞서가게 될 시간의 거예요. 문제다. 그럼요. 워낙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사실 따라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가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잘 안 여쭤보는데 최근에 뭐 이런저런 테슬라를 굉장히 그 신뢰했던 투자자들 몇 명이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네. 이사님 좀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차 판매가 네. 그래도 견조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그렇게 50% 100%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글로벌 시장을 리드한다는 차원에서 견조한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일단 확보가 돼야 되고요. 작년 연말에 머스크가 올해 글로벌 판매가 20-30%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은 50에서 60%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점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죠. 근데 물론 아직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게 지금 모델 Y의 리프레시 모델들이 이제 막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모델 Y가 판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차는 잘 만든 것 같아요. 모델 Y 리프레시 모델이. 그래서 이게 이제 팔리는 것이 좀 확인되는 2월 한 3월 정도의 숫자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가 모델, 중저가 모델을 올해 이제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입이 어떤 차가 되느냐 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네.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아직은 뭐 테슬라의 판매에 대해서 완전히 비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평판 리스크, 네. 머스크의 평판 리스크와 그에 따른 테슬라의 판매 그 역량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 분들이 좀 계속 팔로우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뭐 머스크의 기업이 뭐 스페이스X나 아까 이제 자율주행 말씀하셨지만 다른 기술력도 어마어마한 게 많아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자율주행만 해도 중국 같은 나라에서 참 이런 건 무슨 역설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풀어놔 버리잖아요. 저 그런 짤을 봤거든요. 호텔 같은 그런 건물인데 이 자율주행차 승용차가 제법 크던데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앞다가 의자 받치고 정말 뭐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데 문제는 그 사실은 그게 이제 법제화나 규제가 헐렁한 나라니까 가능한 것이고 중앙 뭐 사실상 독재 국가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건데 인권도 낮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풀어놔 버리면 기술력이 그냥 확 발전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의 전략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저 어디서 가서 자율주행차가 사람 쳤을지 모르는데 그게 뭐 중국 언론의 보도도 잘 안 될 것 같고. 안 되죠. 초기에 지금도 뭐 초기에 특히 그렇지만 배터리 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배터리 기술력이 낮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제대로 보도도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배터리를 보조금을 중국 내에서 배제를 시켜버리고 이런 자국 기업 위주의 육성 정책, 무한적인 보조금, 그다음에 환경 규제는 없고 이런 것들이 막 엮여지면서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사실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거를 공정한 차원에서 보면 앞서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장벽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원인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중국과 경쟁하는 제조업 기업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기업이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있을 거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BYD만 놓고 보면 이사님 보시기에 자 BYD라는 전기차와 테슬라라는 전기차 회사는 이렇게 다르다. 우리는 뭐 여긴 좀 저가차 예쁘게 만드는 곳 품질 잘 모르겠어 아직. 테슬라는 잘 만드는데 언젠가부터 좀 멈춰 있는 것 같아 이 정도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회사예요? 테슬라와 BYD는 가장 이제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테슬라는 지금은 전기차로 평가받기보다는 그냥 하이테크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근데 BYD는 이제 제조업체로 아직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BYD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슬라에 못지할 정도로 지금 높고 그런 것들을 계속 최근에 이제 좀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BYD 주가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두 개를 냉정하게 평가하기가 좀 어렵죠.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전기차 회사로만 봤을 때는 아마도 테슬라가 BYD를 쫓아가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BYD는 수직 계열화가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배터리와 전기차를 완벽하게 자기가 만들잖아요. 테슬라는 대부분 다 자체적인 뭐 라인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들을 아웃소싱해서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게 굉장한 차이다. BYD가 글로벌 한 2위 정도 배터리 기업. 배터리 그렇죠. CATL 다음 BYD입니다. 공급망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과 테슬라처럼 남이 만들어준 배터리를 갖다 붙이는 거는 큰 차이가 납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그게 이제 그 중국 업체들의 단가가 BYD의 단가가 싼 가장 큰 이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사님이 사실상 저는 중국 차가 테슬라 따라잡았다고 봅니다라는 표현하신 걸 봤는데 방금 표현은 테슬라가 중국차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죠. 누가 봐도. 그 정도예요? 판매 대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니 기술력은요? 기술력도 기술력이라는 게 수평적인 비교가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술력도 뭐 그렇게 뭐 전혀 밀리는 게 BYD가 없습니다. 차급에 따라 다르죠. $10,000, $20,000의 차를 테슬라는 만들지는 않지만 그것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뭐 좀 하이엔드급으로 가게 되면 뭐 다이너스티라든지 뭐 이런
약간 하이엔드급 차들 네. 이런 차들과 테슬라를 비교를 해보면 전혀 BYD가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못 만든다 이렇게는 전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저는. 네. 참 5년,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시장 변화입니다. 정말. 네. 뭐 모든 시장이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은 우리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시장이라 근데 참 이렇게 세상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웃었거든요. 되게 예쁘게 만들잖아요. 4, 5년? 네. 중국의 전기차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예전에 그렇게 품질이 좋아져 버렸어요. 내연기관차를 만들 때 보면 사실은 네. 중국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떨어져서 세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국차라든지 유럽차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뭐 단차가 발생한다든지 뭐 안에 실내도 보면 뭐 굉장히 좀 촌스러웠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질문 꼭 제가 궁금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말 글로벌 공급망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를 뭐 시장 자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네. 자,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관세 장벽을 세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도 굉장히 힘들어지겠구나. 여기에서 그 다음 생각은 아니야, 근데 힘들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많이 커버려서 미국 안 들어가고 다른 데서 다 팔면 오히려 테슬라가 미국 안에서 갇힐 수도 있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 같은 투자하는 월급쟁이들은 이제 술자리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중국 전기차가 미국의 관세 이슈 때문에 힘들 거라는 말은 그건 맞지 않은 말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가지를 거의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생각 안 했던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계속 갔으면 조금 꿈을 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이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멕시코에다가 BYD도 그렇고 공장들을 다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계획들은 만든다 하더라도 아마 중남미를 대상으로 할 것이지 미국으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한테 좌절을 겪게 한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 보면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입이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ESS라든지 전기차 부분에서도 아직도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테슬라도 관세에도 불구하고 관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계속 그걸 막을 거 아닙니까? 계속 관세를 올린다든가 하게 되면 배터리는 뚜렷하게 아마 미국에서 만드는 한국 배터리가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ESS 그 부분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K 배터리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죠. 미국에서 만드는 우리 배터리는 분명하게 중국산과의 이 정책에 대해서 오히려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죠.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4월 2일인가요?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품목별로 한 또 25%를 매겨버린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미국 밖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아주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주 어려워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다 같이 맞으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수요가 좀 감소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한국 업체들이 유리하고 특히 만약에 거의 모든 국가들의 차량들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리면 미국 내 영내에서 생산하려는 수요들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유럽 차들도 그렇고 지금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볼보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내에서 만들 거니까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K 배터리가 유리하다. 밖에서 만드는 건 아무래도 줄어들거나 가격 경쟁력이 밖에서 있겠지만 만들면 중국산 안에 배터리를 쓸 있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영내에서 만들게 되면 이제 한국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이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네요.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낼 때까지 계속 아마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사님 올해 우리 배터리 시장 좀 전망을 좀
종합적으로 해주신다면요. 끝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어쨌든 지난 2년의 어떤 그런 주가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서 네. 올해는 바닥을 잡고 이게 뭐 V자형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상승세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워낙 주가도 많이 빠진 데다가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이제 성장세로 턴어라운드 한다고 보기 때문에 K 배터리한테는 사실은 좀 지금 유리한 국면이지 않나 그렇게 네.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워낙 사실 손실이 많았었거든요.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좀 나아지실 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편집하시는 PD분들이 이제는 테슬라가 중국차 따라가야 한다는 부분 헤드라인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판 IRA, 네, 그 여야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그거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뭐 우리 전기차 업체는 워낙 큰 회사라서 네. 근데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의미가 있죠. 저희는 그러니까 뭐랄까 진짜 일자리가 중요하고 우리 오늘 또 한국은행이 성장률 낮춰 잡았는데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 기업들 많이 파는 거, 우리 기업들 성장하는 거, 주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작 네. 안에서 네. 지원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